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진입니다. 미국의 국채 시장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노트나 본드 이제 5%대 진입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20년물, 30년물 진입한 상태고 10년물도 곧 진입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별로 그렇게 다른 시장에 별로 충격 주지 않았고 국채 시장도 뭐 그렇게 충격이다 이렇게 볼 만한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쪽으로 이제 접근하는다.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약간 좀 충격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럴 가능성이 만들어지면서 시장 분위기도 약간 좀 불안한 심리가 좀 고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나 뭐 미국 시장이나 이런 분위기 한번 이런저런 각도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와 본드, 이 중장기물이 5%대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년물 본드가 5.2% 진입을 했습니다. 2년물이 5.19인데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빌 같은 경우는 5.5%대 전후해가지고 계속 박스권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노트나 본드가 뭐 5%대 진입을 했다 해서 이것이 뭐 시장의 불안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기준금리하고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었던 것이 축소되고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드 같은 경우는 다 진입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20년물이 5.2, 30년물이 5%, 그리고 10년물은 이제 4.91%이기 때문에 이제 진입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트 중에서는 2년물, 3년물 뭐 이거 다 진입한 상태고 뭐 5년, 7년, 10년 남았는데 뭐 이제 10년이 굉장히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언제든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장단기 이격도 그러면서 축소가 되고 있는 거죠. 2년물이 이 월 초에는 43bp 기록했었는데 이제 28bp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10년물 노트 같은 경우에 이게 10월 중에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이 월 초에 12bp 이렇게 움직였었고 그게 중반에도 한번 12일에 이렇게 12일로 넘어가면서 12bp 또 움직였고 어제도 뭐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적지 않았습니다. 9bp 정도 움직여서 두 번 12bp 움직이고 거의 10bp에 가까운 움직임이 막 세 번씩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여기 5%대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서 비교를 해보면 이 단기물은 다 다른 건 다 지워버리고 이제 3개월짜리 이렇게 중요한 것만 남겨놨어요. 그리고 2년물짜리 기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중장기물 10년짜리하고 비교되는 게 이제 3개월짜리, 2년짜리 이렇게 비교되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제 중장기물 이렇게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남겨놨거든요. 보시면은 5%대를 다 넘어가고 있는. 그래서 2년물짜리가 5%대 부근에 있기 때문에 다 이걸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개월물까지는 갈 것인지 이건 좀 의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10년 일드 이 종목을 보면은 예전에 이제 이 상승 추세에 이렇게 거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상단이 이제 여기가 5%대에 이제 걸쳐져 있는데 과연 5%를 넘어서 막 하염없이 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밍상으로 보면 이것이 또 한번 꺾여줄 만한 그런 타이밍도 지금 근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거 한번 볼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리 상승세가 좀 둔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또는 반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기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것까지 왔고 또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제가 이코노믹 칼렌더 보면 여기 블랙아웃 기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제 파월 의장 말씀이 나오실 테고 오늘 내일 지나면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뭔가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탄력적으로 금리가 너무 올라왔고 오늘 팁스 발행이 마무리되면은 1달락 되지만 다음 주 24, 5, 6 이때에 2년물, 5년물, 7년물, FRN 이렇게 대기 중인 그런 물량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20년물 발행하고 나면 좀 한숨 돌리다가 이런 단기물들 발행을 할 때
툭툭 사고가 터졌다라는 점. 그러니까 사고가 대단한 사고가 아니라 금리가 막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늘 일 사이에 어떤 이벤트성 코멘트가 좀 나와줘야지만 지금 너무 급등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파월의장의 일정 이거는 단순히 어떤 파월의장 코멘트가 항상 중요했기 때문에 그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월말의 변곡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전에 한 번의 좀 흐름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1차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월말이 본격 변곡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1차적으로 파월 의장이 또 시장의 간을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20년물 입찰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좀 내용을 정리를 해봤는데 입찰 경쟁률이 전분기에 4월부터 7월의 평균치가 2.7 기록을 했었고요. 경쟁률이 최고로 좋았던 때보다는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이긴 한데 지금 외국인 지분율 과거 분기나 7, 8, 9 이때 모두 다 통틀어서 제일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프라이머리 딜러 비중도 약간 좀 높긴 했는데 예전에 이렇게 많이 높았던 때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지난 10년물이나 30년물은 거의 20% 가까이 됐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보통 때하고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10년물이나 30년물은 굉장히 불안했다가 입찰 끝나면 막 금리가 막 올라가고 하는 그런 모습 보였잖아요. 근데 20년물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20년물이 오히려 이제 물량이 약간 부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안정적으로 흘러간 이유 금리가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면 되죠. 20년물 낙찰 금리가 5.245 20년물 금리가 5.2%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금리가. 근데 낙찰 금리도 거의 비슷한 모습. 그리고 입찰 전후로 이미 그 낙찰 레벨의 금리까지 유통시장의 금리가 거기까지 올라왔었습니다. 5.2%까지. 그리고 입찰 끝나니까 금리가 좀 단기 하락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후유증이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서 뭘 우리가 찾을 수 있냐면 이제 페드가 원하는, 재무부가 원하는 어느 정도 금리 레벨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걸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5% 이제 진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20년물은 5% 진입을 한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거를 막 넘어서요. 그래가지고 막 이걸 넘어서게 되면 진짜 어떤 채권 손절매도 나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은 히스테리컬한 그런 시장의 반응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진짜 폭등이란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기준금리보다 막 이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하루에 뭐 12bp씩 움직이는 게 뭐 이렇게 거의 뭐 10월 중에 막 두세 번씩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 히스테리컬한 그런 모습으로 반영이 된다면 통제불능한 그런 권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페드에서 무슨 스피치를 해도 이제 말도 안 먹힐 것이고 그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 뭐 금리 전망 자체가 또 틀려질 수가 있는 것이고 기대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기준금리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벗어난다면 페드가 원하는 상황은 그런 게 아닐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목에서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해줄 만한 타이밍이 됐다라고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가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스피치와 금리 레벨이 도달이 돼 있다. 스피치 일정과 금리 레벨이 도달한 게 참 절묘하게 타이밍이 맞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1차적인 변곡점으로 의미 있는 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요. 이 내용을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헷갈리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거는 지금 금리가 이 정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높이에서 내년도 어느 중반 정도 돼서 좀 내려가고 그리고 그게 뭐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라 쭉 이렇게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게 제일 가능성이 큰 그림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금리가 한 번이든 뭐 몇 번이 됐던 금리가 향후에 조금이라도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한다면
중장기물을 발행하는 것은 이 이후에 발행하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단기물로 근근히 좀 이렇게 이어가다가 이때 가서 중장기물을 이때 가서 늘리면은 지금 늘리면은 막 10년, 20년 동안 이만큼의 금리를 줘야 되는데 이때 가서 발행하면은 요만큼의 금리를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단기물을 이렇게 발행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금리가 향후에 내려갈 것 같다라고 한다면 중장기물을 이렇게 발행 일정을 많이 늘리지 않을 거다라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대로 이게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그 반대 상황이 되겠죠. 오르기 전에 빨리 여기서 많이 발행하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달 말에 이제 발행 일정이 나올 때 어느 게 많이 늘어나는가, 단기물이 많이 늘어나느냐 아니면 중장기물이 많이 늘어나느냐 이거에 따라서 페드나 재무부의 시장에 주는 시그널 그리고 계획을 우리가 좀 눈치를 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월 FMC나 국채 발행 일정 확정하는 그 일정 이벤트 이전에 국채 시장이 자해를 한다. 그러니까 이 자해라는 건 요새 뭐 이렇게 시장에서 흔히들 자경단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어떤 움직임을 좀 안 좋게 만들어서 그래서 정책 기반자들이 좀 향후에 좀 좋게끔 반작용이 나오게끔 하는 그래서 자해 행위를 한다. 이제 이런 모습인데 이번 달에 금리 수준을 막 높인 것도 그런 모습으로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올라오고 나중에 가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어떤 정책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끔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자경단이 활동했다, 자해를 했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 건데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진위 여부는 확인이 안 되는 것이고 일단 정책 이전에 금리가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부담은 오히려 줄어든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년물 일들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중요한 레인지에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5%대 거의 다 왔잖아요. 금리나 선반영한다면은 이 5%에서 5.5% 정도 이 정도 레벨에서 움직이는 게 과거의 흐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맞는 것 같아요. 비레크먼 레인지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5%에서 5.5%를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텀 프리미엄 또는 이제 가격 정상화 이건 제이미 다이먼 레인지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6%대 가는 거는 사실 뭐 이제 이분 말씀대로 막 텀 프리미엄이 반영이 되는 어느 정도 상승했다가 또 2차 상승을 또 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6%대 얘기가 나오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페드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밀고 갈 이유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이번에 10월에 국채 입찰에서 시장에 준 시그널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제롬 파월 레인지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입찰 일정에서 놓고 봤을 때 입찰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금리가 갑자기 확 뛴 레인지가 있죠. 4.75에서 5%. 이것이 정말로 페드가 원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1차적으로 여기까지 도달한 다음에 시장 움직임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지금 움직여 놓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1차 목표 레벨까지 왔다. 중요 레인지에 진입한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이 당장 막 단기간에 막 가버리면 충격을 먹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부터 뭐 접고 뭐 조금씩 박스권 상단을 높인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별로 이 어느 경우라고 해도 큰 충격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속도 조절하는 그런 어떤 코멘트 그리고 정책 시그널 이런 것이 나온다면은 시장이 오늘까지 이렇게 좀 많이 밀리고 지금 그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렇다 해서 이제 뭐 막 기회가 왔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국채에 대해서. 왜냐하면 디스인플레이션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중장기적으로 국채 시세 차익을 거두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될 만한 그런 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2019년에 이렇게 쭉 금리가 이제 인하가 되면서 채권 랠리가 강하게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이걸 기대해 가지고 작년 10월 이후에 올해 초까지 이렇게 좀 미니 랠리 성격으로 이렇게 내렸잖아요. 이런 식이 될 거다라고 그때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이 디스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성장률 관리를 좀 높게 관리하겠다라는 정책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부채가 너무 많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부채 같은 경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인플레이션을 계속 유지를
유지를 시키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성장률 관리하고 부채하고의 상관관계가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나온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도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거를 원하지만 이분들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디스인플레이션을 계속 얘기해왔던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금리도 많이 내려갈 것 같지가 않아요. 금리가 조금 내려간다고 해서 막 이렇게 랠리가 나타날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높여놨기 때문에 이 국채가 무리하게 랠리를 이렇게 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약간 좀 성급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반전의 가능성을 줄 만한 타이밍이고 전후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금리도 그 정도까지 왔어요. 뭐 단기 랠리? 그것도 좀 힘들어 보이고 그냥 단기 반등? 이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마음 놓을 단계는 아니고 어떻게 그 좀 반락이 나타나더라도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레인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어디까지 상단을 확정할지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이야말로 국채의 바닥은 또 마찬가지로 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패드가 어느 정도 금리 레벨을 만들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시장 안정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가능 레벨에 진입한 상태다. 그래서 오늘 한번 중요하게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2022년 10월에 이렇게 좀 안 좋았었던 그 상황에서는 립 서비스로 시장을 막 밀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2023년 올해는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개입을 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이 더 강했다라고 봅니다.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강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의도적으로 진입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반전이나 아니면 반등의 가능성도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럴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 확인할 것이 많이 남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번 달 말 FOMC 회의하고 재무계획 확정, 재무부 쪽에서 나오는 국채 발행 일정을 확인한 다음에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